이 요즘에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위 공무원의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뭐 야당 대표에 관한 태도, 여당 대표에 관한 태도도 있는데 요새 너무 놀라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 아 나도 인생을 좀 빨딱 이렇게 세우려면은 순한 맛으로는 안 돼. 야 청양고추 가져와. 아니면 캡사이신 가져와. 뭐 이러는 거 아닌가. 나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하는지 알겠거든요. 진짜 저는 이분이 무슨 캡사이신을 드셨나 하는 느낌이었는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저께도 뭐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시죠 뭐. 저는 진짜 이거 보고 사실 우리 영상이 그렇게 지금 퀄리티가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김용범 실장이 막 삿대질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막 드글드글 하잖아요. 보시죠 뭐. 의원님 어떻게 그때 가족을 그럼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자, 딸도요. 정리해 주세요. 자, 정책시장도 그렇고 우리 제 딸도 저 김은혜. 자, 의원님이 다음은 엮었잖아요.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 딸이 전세 그 갭 투자한다고 그런 식으로 자, 말씀하셨잖아요. 저 적당히 하세요. 공직자 아버지 둬가지고 뭐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해서 그런 딸에게 자, 무슨 갭 투자 정책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정책실장의 의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딸이 갭 투자 정책실장. 들어가 있다고. 제가 갭 투자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하시라뇨. 아니 둘 다 사실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갭 투자 안 했어요. 자, 그만하시죠. 김은혜 의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면 의원님 하지 말라니까.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봐. 어허, 가만 있어. 정책시장! 안 가만 되니까. 있어봐. 안 된다니까. 좀 가만히 있어. 좀 대통령실. 가만 있어 봐요. 정책시장! 봐봐.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위증도 그렇고 아니,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 지금. 정책시장! 지금 위원장이 홍보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내는 거는 것입니까? 정책실장 3번을 그 저 김병희 원내대표가 중간에 님자를 떼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를 보니까 네. 카리스마 있네요. 네. 네. 아무튼 지금 또 같은 당. 예, 지금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문재인 때 기재부 1차관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그 문재인 정권 때 김수현 그 이제 사회수석, 경제수석 나중에 정책실장같이 했는데 네. 김수현 대학이 김상조 네.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뭔가 하면 이 대통령실 안에서 부동산 정책 본인이 다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번에 10, 그렇죠. 15 부동산 정책도 김용범 작품입니다. 네. 지금 이상경 그 국토부 그 1차관이 원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는 뭐 뒤에 배우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나가리 되고 나서 나가리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게 그 목이 달아나고 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부동산 정책 다 하죠. 그 다음에 그 원래 구윤철이가 확장재정론자지만 그 대통령실 안에서 그 정책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양반이에요. 김용범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구윤철은 세제를 모릅니다. 이 기재부 안에 세제를 그 옛날에 한 달밖에 취급을 안 했대요. 이 양반이 그 구윤철의 이력을 보면 그러니까 세제를 몰라요. 예컨대 부동산 보유세를 많이 올리자. 이 얘기는 누구 입에서 나오는가 하면 전부 다 김용범 입에서 나와요.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책은 사실은 부동산 뭐 재정 문제 그리고 세제 문제까지 본인이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문제가 아나무인이 돼버리는 거야. 본인의 파워가 워낙 셌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미 통상협상도 구윤철이 3,500억을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게 뭐 대출 보증이 아니고 트럼프가 현찰이다. 그 업플란트 선불이다. 이러니까 미국에 2번이나 가잖아요. 김용범이가. 네. 김종환이 데리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김종환이가 레트릭을 맡긴 맡았지만 사실은 얘기 뭐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김용범이가 우리 아이디어, 우리 의견을 전부 다 뒤에서 다 조율하고 만들어내고 어필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통상협상도 이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김정은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한미 통상협상이
엉망이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죽고 다 주고 받은 거 하나도 없다. 핵 잠수하면 그게 과연 우리에게 지금 당장 오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김용범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지금 바꾸고 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선파워가 돼가 있는 거야. 아, 썬파워예요? 예. 어. 이러니까 안하무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앞에 김은혜 의원 같은 사람이 깐죽거리고 자기 딸을 건드리거든. 자기 딸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갭 투자했다고 자기 딸까지 뒤집어 씌우느냐. 이래서 노발대발 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뭐 김병기 의원이 위원장이 야 정치실장 이래도 막 귀 안 들리는 거야. 저는 요거를 세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김은혜 의원이 한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따님하고 청년들에게도 다른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살라고 하고 싶냐라는 질문 끝에 요거를 물고 들어와서 이제 그 말에 빡친 건데 그야말로. 근데 저는 약간 이상한 게요. 임대주택에 당신 딸은 임대주택 살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아니 잠깐 한마디 그 앞에 정책 대출을 네. 김은혜가 따진 거예요. 정책 맞아요. 대출 잘라버렸거든요 예산을. 네. 왜 자르느냐 하고 그렇죠. 따지는데 그게 이제 거슬린 거야. 그렇죠.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 예시로 물고 들어온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김용범 실장의 공직자 재산 공개가 이미 돼 있어요. 네.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김은혜 의원도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온 국민이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예. 거기 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3호 아파트 81.39 제곱미터 20%. 절반의 전세권 3억 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근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3호 아파트 실거래가 네. 81제곱미터 찾아보니까 18억 몇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전세가 3억밖에 안 됩니까? 약간, 난 일단 아니에요. 약간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예,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이제 일단 신고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최소한 전세는 6억 이상, 7억 이상 가죠. 예, 그 자, 절반이니까. 그렇게 네. 돼 있다고 이제 치는데 저는 김은혜 의원이 지금 따져 묻는 것을 김용범 실장이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갭 투자 의혹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걸 자기 딸 문제까지 확장시킨 거에 대해서 뭔가 김용범 실장이 화가 난 것 같은데 저는 김은혜 의원의 행동이 100% 옳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의혹이 딸과 관련해서 확실하면은 얘기를 꺼내되 그렇지 않으면 네. 가족 문제까지 거론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그다음에 김병기 그 원내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죠. 이제 그 정책실장을 나무라고 중간에 님자를 떼버려 정책실장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만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니 정부 고위 공직자나 기업인들은 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가면은 불려온 죄수처럼 다소곳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 부당하다는 거 있으면 목소리 높여서 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대통령식 정치실장 혹은 뭐 삼성이나 현대나 뭐 SK에서 온 기업 임원이라도 자기가 따질 일이 있으면 언성을 높여서 따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정책이 10월 15일 날 발표된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조곤조곤 따져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젊은 층에 대해서 전세 자금, 주택 구매 자금 이 예산이 14조에서 10조로 줄어든 그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조곤조곤 따져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건 김은혜가 참 실수한 거예요. 네. 김은혜가 또 깨놓고 말해서 흥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그 정책 같은 것은 조곤조곤 하나씩 따지면 네. 이 김용범 이 꼼짝 못하도록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왜 그렇게 흥분을 했는지. 그러니까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김용범 딸이. 그리고 그런데. 여기 제가 좀 빌려준 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말도 말이죠. 엄밀하게 따져 들어가면 김용범 실장이 제가 딸한테 좀 빌려준 게 있습니다. 차용증 썼나? 이 3억 원에 얼마를 빌려줬다는 거야. 이 따져 들어가면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성 발언이 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아무튼 그 발언을 해버렸어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응하는 말도 좀 그런 게 자기가 공직자라서 딸이 평생 눈치 보고 살았다. 그 말도 참. 전 그 얘기도 굉장히 과민한 반응이라고 정말 생각하는데요. 거시기 하대요. 저는 그- 솔직히 말하면 그게 아주 이상한 말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딸 사랑, 뭐 자녀 사랑, 부인 사랑, 뭐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숭상하는 민족인 것 같은데 아니. 전 솔직히 말해서 아니 공직자 딸이 무슨 그렇게 눈치를 보고 아니 살아요? 엄마 아빠가 뭐 저 중앙부처의 국실장하고 장관하면은 국실장- 자식들이 숨죽이고 살아? 정 반대야 이 사람아. 예, 국실장이 아니고 기재부 1차관에다가 네.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뭐 그 외국 검까지 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이런 겁니까? 아 우리 딸이 내 재산 상태를 보면은 페라리 또 비싼 차 뭐 있습니까? 람보르기니 타고 다닐 수 있는데 내가 공무원이라서 못 타고 다녔어요. 이런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딸이 평생 눈치를 보고 살았다. 그런데 왜 내 딸을 가리키느냐?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요. 이 질문의 취지 자체가 저는 그렇게 막 문제가 있다라고 솔직히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두 분은 뭐 가족을 건드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여태까지 보수 정치인들의 가족이 그렇게 많이 당해왔고 이후에 정말 가족을 건드리는 그 논란이 됐던 건 조국 씨가 거의 처음이었어요. 늘 진보 세력은 좌파 세력은 보수의 가족 관계를 갖고서 엄청나게 비판해 왔는데 저는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이것도 정말로 굉장히 점잖으시고 맞는 말씀입니다만 아니 근데 아니, 예. 가족이 의혹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거론을 하지만 네. 여기서 딸은 지금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여태까지 그러면은 좌파들이 그 문제가 그 나왔을 때 지금 의혹이라는 것들을 실체를 갖고 얘기를 했었나요? 물론 그 점은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제일 웃기는 물론 건 그 점은 그것도,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배우자나 그 자식에 대해서는 좀 절제된 표현을 써야 되지 않느냐 네. 말을 이렇게 했어요. 예. 라디오에서 내가 하필 그 라디오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 운전을 하다가 그런데 내가 그때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정에서 자꾸 그 상대방 이제 김건희가 이러니까 검찰에서 네. 그 김건희도 여사 좀 붙여라 말 한마디를 네.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방송에서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네. 여사 좋아하네 진짜 김건희 X라고 해야 된다. 아이고. X라는 아이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아무리 하지만 좀 너무 심하다 이랬는데 그렇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이 김용범 경우에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김용범 나는 그 물론 뭐 이 정책실장이 그 이런 것까지 내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에 갈 때요 서초동에 극동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그 제가 예, 사무실이 옆에 있으니 너무 잘 아는데 그게 지금 레미안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 딱지를 산 거예요. 네. 극동 네. 아파트 살지도 않은 사람이 3억 원 주고 딱지를 사가지고 4억. 네. 4억 주고 샀는가? 네. 뭐 사서 미국에 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그게 한 30억 해요. 네. 그런데 그 딱지를 산다면 그 지금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합법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불법이에요. 그 딱지를 사고 팔고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랬으면 그래서 다 치부한 거 아니에요. 예. 치부를 그렇게 했으면 그런 점은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직자라면. 예. 근데 뭐 내가 공직이 있다 보니까 내 딸이 저렇게 말이야 손가락질 당한다는 그런 식 표현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의 하나는 이 김용범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감히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고 심지어 뭐 제스처까지도 좀 절제를 넘어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다들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전라남도 무안 출신인 김용범 실장이 전라남도 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그래서 여권 지지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 했다는 것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아무튼 뭐 전남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신문에 그렇게 나왔구나. 예. 이제 정책을 떠나서 정치를 넘본다. 예. 네, 전남지사 출마설이 그래서 나왔군요. 아, 본인은 지금, 예. 그런 생각 전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뭐 있습니다. 본인 얘기는 그렇지만 네. 언론에서 하는 표현이 정치를 넘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얘기군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내년 이제 봄에 가령 근데 김용범 실장 정말 실장 계속 있는 건지 아니면 전라남도 지사 출마만 해봐라 정말. 그런데 나는 그분이 그 지금 15 부동산 대책 내놓은 거 보면 하루빨리 정책실에서 물러나야 된다. 더더군다나 확장 재정론자거든요. 또
지금 세제를 갖고 다 만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왕창 올려야 된다.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발칵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저 친구. 네. 보유세 올리는 순간에 내년 지방선거 망해버립니다. 저는 지금 이 김영범의 이 분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눈길이 꽂히는데요. 전 이거를 해석하는 보수의 태도도 전 한번 정말 점검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정말 이분이 말하는 게 정말 전 이해가 진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갭 투자 뭐 이런 거 당신 딸이 갭 투자를 해서 뭐 저 물건을 샀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김은혜 의원의 주장은 지금 당신 딸도 포함해서 그런 청년 세대가 임대주택에 살라고 할 거냐. 당신 딸은 지금 좋은 데 살고 있지 않냐라고 예시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뉴데일리 제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딸 애잔했다는 김영범, 주거 사다리 걷어차인 우리 아들 딸은 이라는 제목이 지금 나왔거든요. 청년층의 일반적인 그 주거 안정성과 뭐 이런 거보다는 장기적으로 집을 마련한다 하는 이런 정책보다는 진보 정권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청년주택, 임대주택 이런 거 살 테니까 거기 마음 놓고 사시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청년의 일종의 계급 이동 사다리를 전 끊어버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정책실장이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정책실장에게 그러면은 당신도 당신 자녀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뭐가 그렇게 저는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틀 전에 네. 찍어놓고 오늘 아침에 그 공개를 한 제 유튜브가 제목이 이재명 정권의 급소는 집값이 될 것이다. 네. 예, 그겁니다. 사실 신문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는 게요. 14년 동안 월급을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지금 서울에서 15억짜리 집을 산다. 월급을 단돈 1원도 안 쓰고 보너스까지 다 끌어모아야. 네. 집값이 그대로 있다는 가정하에 물론이죠. 물론 그게 핵심이네요. 그게 또 핵심이에요. 15년 모았는데 예. 집값이 2배로 뛰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예. 실제 제 사무실에 함께 근무를 했던 사람이 그 이제 이 단독주택 조그만 걸 제가라도 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갔더니 돈이 조금 모자라서 한 5천만이 모자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2년만 더 돈을 모아서 아유. 사야 되는데 나 스토리 알겠다. 2년 뒤에 가니까 집값이 2배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눈물을 흘립니다. 예. 실제. 네.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친구야 자네도 왜 그때 차라리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유치 선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것도 집도 저 지방에 내려가면은 지금도 충분히 단독주택 아니 그게 아파트 지금 훌륭한 그게 거 살 수 지방 있는데, 얘기입니다. 예. 내가 지금 지방- 말씀드리는 게 대구 얘기입니다. 대구는 얘기. 거기는 지방이라고 할 수 없죠. 거기는 뭐 준수도권인데요. 대구에 집을 하나 살려고 예. 했는데 대구는 전혀 지방으로 딱 2년 분류하기에는 만에 2배가 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좌파 정부들은 이 청년의 주거 사다리 이렇게 끊어놓은 게 자신들의 정책 실패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정말로 열심히 사는 청년이 조그만 집을 처음에는 전세로 그 다음에는 또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평생 뭐 아버지 공직 그 다음 날 이 김영법 실장은 김어준 방송에 또 나갔잖아요. 그랬더군요. 저는 여기에서 어떤 반성적 태도가 있는가? 저는 이분 지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네. 반성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그걸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을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참 내 집값 문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그 20대 30대 초반까지 자가를 갖고 있는 비율은 10몇 %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한 40%확 올라가요. 부모들이 네. 집을 사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수준에서 40대 말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자가 비율이 50%를 조금 넘거든요. 네. 다 이제 전세 아니면 월세인데 문제는 전세는 계속 줄어들고 월세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월세를 자기 한 달 수입에 한 가정에 4인 가족의 한 가정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20%에서 25% 사이를 주거비로 지금 부담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이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주거 비용이 사실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뭐 가난한 나라 시절에는 엔겔 지수라 해서 먹는 비용 갖고 그렇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주거 비용, 네. 그 다음에 의료 비용, 사교육 비용, 서울에는 사교육 비용, 그 다음에 통신 비용 이게 네. 4대 비용입니다. 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여튼 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김은혜 의원이 뭐 부적절했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한 분들이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양비론으로 볼 거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김은혜 의원은 할 질문을 했어요. 네. 그 물론 그 약간 착각을 했던 것 같아. 그렇죠. 이게- 갭 투자라는 주장. 갭 투자 그 네. 뭔가 하면 김용범의 딸도 집을 소유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그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전세 비용 2분의 1 당시에 됐으니까 그들 중에 갭 투자식으로 오해를 잠깐 했던 것 네. 같아요. 하려고 한 거 예, 아니냐 근데 뭐 이런 그거는 식의 우리 생각을 한 그 거예요. 김은혜 네. 의원이 좀 실수를 하신 것 같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용범 의원이 왜 내 딸을 걸고 들어오느냐 이런 그 흥분을 하기 전에 이 정책 그 대출 자금 이런 것을 뭐 5조 원씩 그 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네. 그 우리 예산이 지금 당장 728조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또 국회에서 뭐 9조를 더 늘린다고 뭐 깜깜이로 늘리겠다고 또 하는데 네. 이런 식의 그 과잉 예산이란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아마 김용범도 고민을 많았을 거예요. 네. 그 예산을 짜는 거는 물론 네. 구윤철이 짰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 이제 그 보증을 서는 것은 김용범 책임이거든요. 네. 이러니까 이 정책 대출을 자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설명을 못 한 거예요. 네. 못하고 왜 내 딸 결혼하냐고 흥분부터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